슬램덩크. 꽃잎 흩날리는 길. 때는 1994년 MBC에선 마지막 승부가 방영되었다. 같은 시기에 나는 농구 대잔치를 보며 고려대 농구부를 응원했다. 당시 나는 2013년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다만 나만의 응답하라 1994에는 농구 열풍을 선도했던 만화 슬램덩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새드 엔딩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고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새드 엔딩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쳐 한참 새드 엔딩에 대해 써가는 동안에 슬램덩크의 새로운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였다. 거기엔 내가 알고 있던 원작 슬램덩크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기존에 기록해 두었던 새드 엔딩으로서의 슬램덩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슬램덩크를 풀어보자 마음먹었다. 내가 슬램덩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하굣길에 친구 김지은이 나에게 물었다. 너 슬램덩크 봤어? 나는 그때 슬램덩크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지만 어쩐지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얼버무렸다. 난 양호열이 제일 좋더라. 그 양호열이 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진 나는 슬램덩크를 보기 시작했다. 그 후론 차곡차곡 책을 사모았다. 내용이 재미있었고 양호열이 멋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PC통신에서 슬램덩크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내 최초의 동인 활동의 시작이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2023년 초봄 슬램덩크의 인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약 30년 전의 나에게 2023년에 슬램덩크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에 대한 행사가 줄을 이을 거라고 말하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서태웅, 윤대엽보다 송태섭, 이명헌이 더 인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만은 남녀 불문 여전히 인기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과거의 나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 30년이란 세월이 당최 어디로 흘러갔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잃어버린 전생의 인연을 만난 양 반갑다. 1990년 중반 당시에는 지금의 SNS나 유튜브처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었다. 그 때문에 슬램덩크도 연재 중에 이런저런 괴소문에 시달렸다. 슬램덩크는 일본 잡지에 먼저 연재되고 그 후 번역되어 한국 잡지에 실렸다. 그런 채 일본에서 연재되던 내용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는데 직접 전달받은 정보가 아니라 몇 달이 건너오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종종 왜곡되어 있었다. 주인공 중 하나인 서태웅이 죽는다는 소문도 그 중 하나였다. 무려 졸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인물에 관한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게다가 졸다가 죽는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판이 정식 발매되기 전까지 그 내용이 사실일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난다. 천만다행으로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슬램덩크는 1996년 31권을 끝으로 완결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슬램덩크를 떠올리면 늘 아쉬웠다. 연재에 지친 작가가 이야기를 급하게 끝냈다는 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도 그런 작가 사정으로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전국대회의 결말 때문일 수도 있다. 시합 중 부상을 당한 주인공 강백호가 재활하는 모습이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나는 그것에도 뭔가 갑갑함을 느꼈다. 완결 이후의 모습을 그린 원작자의 번외 스케치 등을 바탕으로 강백호는 아마 재활에 성공했으리라 여겨지긴 한다. 물론 그 스케치를 모르는 독자들도 강백호가 다시 코트로 돌아오리라 믿었을 테지만
나에겐 이 이야기가 영영 슬프게 끝날 거라는 석연찮음이 남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겨우 고등학교 1학년 소년이었던 강백호의 멈춤은 그의 남은 인생으로 보면 웃고 지나갈 만한 가벼운 에피소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인가에 대해 뜨겁게 열망했던 감각은 가볍지만 않다. 누구나 꽃피는 봄 같은 시절이 있다. 그리고 그 봄이 무척 짧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 행복한 찰나에 대해 생각하면 괜스레 애틋해지는 것이다. 4월 30일 권민경. 벗어놓은 나 인사해 온다. 안녕? 안녕해? 어때 보이니? 질문은 우리를 쓸데없는 공간으로 몬다. 코너, 짜부라지는 꽃, 지난 날이 규칙적으로 지는 꽃잎처럼. 그럴 때 있잖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왜 귀신이 지나간다고 표현하는 순간 나는 나를 쳐다본다. 그렇지. 우린 학창시절처럼 괴담에 밤을 새우지. 담벼락에 걸터앉아 귀신 이야기하는 귀신으로 오해받고 머쓱함, 유쾌함이 범벅돼 웃지. 슬픈 얼굴. 미안해요. 자정의 교정, 연극과 여학생. 학교 터는 음기가 강하다. 밤에 있을 곳이 못 됐는데 자꾸 민통선을 넘나드는 여자. 벗어놓은 이야기는 아직 담벼락에.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 미안해. 알던 사람처럼 느껴져서 못했던 사과를. 가슴을 쬐던 열망, 멍청함과 솔직함. 미숙한 주제, 눈치는 빨라서 내가 벗은 나였던 직전의 나. 그런 것을 예감했다. 귀신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디야? 내가 있는 곳. 햇살, 악수, 핏줄이 비치는 손등. 비문증, 휘몰아치네. 꽃잎, 이야기. 쫓는다. 그걸 잡으면 사랑을 이룬다는 미신. 초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직전의 나들. 껴안고 싶다. 거기 없어서 정말 미안. 내게도 나의 영광의 시절이라 부를 만한 시기가 있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봄날의 교정 따위가 떠오른다. 그다지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기에 역으로 지금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것을 직감했던 어느 봄날의 풍경. 꽃잎이 흩날리는 밤. 그때의 기억을 시로 적어 4월 30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강백호의 일본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이다. 한자 그대로 벚나무 꽃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가부키 배우가 퇴장하는 길의 이름 또한 하나미치이다. 그래서 사쿠라기 하나미치란 이름이 찰나에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퇴장하는 강백호의 선수 생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원작자의 의도를 뛰어넘은 초월 해석인 것 같다. 작가는 그저 소년 만화 주인공다운 개성적인 이름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물론 어떤 게 진실인지 그게 개의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슬램덩크라는 작품이 이미 하나의 큰 이미지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 독자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에 슬램덩크의 엔딩에는 늘 일말의 불안이 존재한다. 서태웅이 죽어버린다는 뜬소문처럼 정말 강백호가 영영 코트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불안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꽉 닫힌 해피엔딩과 달리 여러 상념을 품을 수 있기에 이 슬픈 작품은 내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도 슬램덩크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첫사랑 같은 이 만화에서 어떤 은유를 찾아낸다. 누구에게나 영광의 시절이 있다. 영광의 순간은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또 다른 영광의 시절이 찾아올 수 있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다시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슬램덩크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삶이라는 불안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꽃잎지는 4월 30일이 다시 돌아올 테니 말이다.